오늘 그겁니다. 드디어. 돌림임. 네, 힘과 에너지 이용의 첫 번째 돌림임이에요. 우리, 뭘 공부할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지렛대 이런 거 배워요. 중딩 때. 그쵸? 우리 돌림임 앞에 리뷰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렛대가 나옵니다. 그죠? 지렛대라는 건 뭐냐? 요렇게. 예전에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뭘 주면? 막대기를 주면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뭘 들어 보이겠다? 지구를 들어 보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에 뭐가 존재한다? 무게라는 게 존재해요. W. 무게라는 게 존재한다. 무게 어떻게 구해요? 네, mg 이렇게 구하자. 이해했죠? 무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줘서 여기서 힘 F를 줘요. 힘 F를 줘서 얘네들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높이를 요렇게 맞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따라 그림이 안 그려지네.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그쵸?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올려줬다? H만큼 올려줬다. 내가 얼마나 당겨줬다? 내가 S만큼 당겨줬다. 그러면 1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1의 원리. 그죠? 1의 원리라는 게 있어서 1의 원리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식이 하나 생겨나죠? 1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뭐에 한 일? 지레의 한 일은 지레가 무엇에? 물체의 한 일과 같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사람이 지렛대의 한 일은 어떻게 구해요? 사람이 지렛대의 한 일은 W는 FS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뢰가 물체의 한 일은 W 곱하기 H가 되죠. 무게 곱하기 높이. 그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W 곱하기 S는 F 곱하기 S는 W 곱하기 H 이렇게 할 거고 그때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나올 거냐면 이런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막꼭지가 가지고 있고요. 90도 닮은 꼴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높이 H이면 여기 이동거리 S 이렇게 되셨나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어떻게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하면 우리가 H 대 S는 뭐야? A 대 B 요런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지. 되셨어요? 그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H를 다른 거로 바꿀 수 있거든요. H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는 B분의 A 곱하기 S 이렇게 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W 곱하기 뭐분의 B분의 A S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됐어요?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F 곱하기 S와 같죠. 그래서 S를 양변에서 지워버리면 자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네. 됐죠? 오케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나면 돌림임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얘가 돌림임 평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림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한 원리가 뭐라고요? 1의 원리. 사람이 도구의 한 일은 도구가 물체의 한 일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도구를 사용하건 뭐라건 1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1의 원리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열평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뭐냐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시간에 따라 접촉을 시켜놨을 때 자, 온도가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가 있으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이렇게 온도가 나중에 같아지는 시간대가 나온다. 이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열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관한 설명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된다?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고온에서 열이 출발해서 저온으로 갑니다 라는 걸 배운 거고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자,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무엇과 같다?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열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볼 수 있다. 되셨어요? 오케이 말이? 네, 갑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온도라는 개념은 그럼 뭐예요?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많으면 뭐라고요? 고온이고 적으면 저온인 거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결국에 뭐의 척도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척도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차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한다.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켈빈은 절대온도라고 합니다. 절대온도 켈빈은 도시와 무슨 관계이냐? 즉 섭씨 온도와 무슨 관계이냐? 켈빈은 도시 플러스 273이다. 이해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야. 몇 K일까요? 0도씨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273이니까 273K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니까 0도씨는 몇 K라고요? 273K 뭐 이런 얘기죠.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외우셔야 될 게 나중에 1칼로리는 4.2줄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쓸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오케이?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칼로리 4.2줄 이걸 이제 단위 환산 인자 또는 뭐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건 아직 모르셔도 되고 어쨌건 1칼로리 4.2줄로 칼로리와 주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리와 주를 서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저온의 물체와 고온의 물체 접촉시켜 놓으면 전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열이 전달돼서 두 개가 같은 온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가 뭐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가 뭐죠? 전도? 그렇죠. 매질에 진동 운동이 옆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여놓으면 온도가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대류는 뭘까요? 대류. 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생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복사라는 과정은 뭐죠? 복사라는 과정은 매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매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되는 거 뭐라고 불러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자 본격적으로 고등부 내용, 고등학교 내용, 그죠? 들어가 봅니다. 돌림임으로 가죠. 자, 이제 드디어 돌림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돌림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라 하냐면 회전 운동을 시키게 하는 힘이에요.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런 얘기지. 회전 운동. 예를 들자면 우리 요런 거 해볼게요. 어떤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어떻게 작용하냐면 정가운데 무게중심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힘의 평형 상태죠. 1학기 때 배운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럼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임을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점에 줘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 무게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되죠? 돕니다. 회전하게 되죠? 자, 회전을 시키게 되는 이 힘, 이 힘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많이 떨어져 있느냐, 적게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해갔죠? 이렇게 거리와 힘과의 관계에 의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돌림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림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돌림힘 타우는 힘 F 곱하기 거리 R 이렇게 정의합니다. 힘과 거리와의 곱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값인데 이 거리가 뭐에 따라 다르냐면 이 애가 어딜 축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거리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돌림힘을 이용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지뢰죠, 지뢰. 그죠? 네, 지뢰대. 그 지뢰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중에 몽키 스패너라고 알아요? 몽키 스패너? 혹시 알아요? 오, 남학생은 아네? 여학생 알아요? 몽키 스패너 모르죠? 이렇게 생긴 건데요. 뭐 큰 나사 같은 거 쪼이거나 풀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이야. 벌써 뒤로 가는 거야? 그만큼 수업이 졸리다고? 예, 알겠습니다. 깜빡했군요. 전쟁 중이었죠, 맞아. 우리 휴전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안 나온다. 와, 거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야, 조심해라. 오늘 2명이 결석을 해서요. 찍어서 보여주려고요. 자, 갑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직한 힘이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직한 힘이 아니라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있거나 뭐 문이 있거나 이런데 힘을 이렇게 줬을 경우가 문제예요. 힘을 이렇게 줬다. 그럼 이 힘은 왜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에서 힘의 분해가 있잖아요. 힘의 분해. 그죠? 힘의 합성, 힘의 분해에서 요렇게 생긴 힘과 요렇게 생긴 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내가 그냥 임의대로 이거를 뭐 FY라고 하고 이걸 뭐 FX라고 하자.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FX와 FY 중에 누구만 얘를 돌릴까요? 그렇죠. FX는 안 돌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Y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Y를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 요게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린 다음에 요 세타를 알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세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셨나요? 요 세타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뭐를 하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하면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F분의 FY 이렇게 되죠. 그죠? 빗변분의 높이. 됐죠? 코사인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F분의 FX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건 별로 관심 없단 말이야. 얘만 관심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FY는 어떻게 한다고?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자, 따라서 타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세타가 생겼을 경우 타우를 다시 써보면 뭐 한다고요? 그쵸. F 곱하기 R인데 이거 F 사인 세타 곱하기 R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곱을
뭐야? F 사인 세타 곱하기 R로 이렇게 스칼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스칼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FY 곱하기 R. 그렇죠. FY 곱하기 R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FX는 이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셨어요? 되셨나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느냐? 아, 굳이 이렇게 써주시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왜냐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FY 곱하기 R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꾼 거니까요. 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림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돌림임의 크기는 뭐뭐뭐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얼마의 힘을 줬느냐? 얼마의 거리가 떨어졌느냐?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각도예요. 그런데 언제 최고일까요? 90도일 때 최고죠. 왜냐면 사인은 0도에서 90도까지 예각 안에서 증가함수예요. 아시겠죠? 0도 안에서 90도까지 예각 안에서 증가함수니까 사인 90도일 때가 최대치. 이해하셨나요? 네, 사인 90도일 때가 최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회전을 어떤 물체가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움직이게 할 때 가까이 붙어서 돌리면 되게 잘 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잡고 돌리면 잘 안 돌아가는 때도 있어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이해가셨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옆에 짧게 써 있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돌림임의 방향은 결국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두 개의 힘이 있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에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은 길이가 짧고 한쪽은 길이가 길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요. 요렇게 된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힘이 작용하죠. 되셨나요? 그러면 왼쪽을 1이라고 보고 이제 F1 F2 이렇게 했을 때 그 F1의 뭐야? Y방향 성분, 수직방향 성분, 그 다음에 F2의 수직방향 성분과 뭐가 문제죠? 거리가 문제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거리가 문제다. 그러면 얘는 이 막대기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요? 요걸 축으로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축으로 했을 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그쵸? 얘를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리려고 해요?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돌림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가지의 힘을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두 돌림임의 평형, 자, 요렇게 뭘 잡으면 기준선을 잡고 여기 세타 1,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타 2 이렇게 하면 자, 이쪽 왼쪽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 어떻게 되죠? F1 사인 세타 1 곱하기 A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F2 사인 세타 2 B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 두 개가 크기가 지금 내가 써놓은 것처럼 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안 돌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돌림임 평형이라고 한다. 돌림힘 평형이라고 한다. 이해가셨나요? 네, 돌림임 평형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지렛대로 설명해보자. 자, 봐. 지렛대에서 저쪽에 지우고 지렛대에서 생각해보자. 지렛대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자, 지렛대가 받침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 물체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물체를 내가 힘 F를 줘서 당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 움직인대.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안 움직인다는 거지. 됐어요? 이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이해갔죠? 오케이. 카메라 위치 때문에 한번 돌려봤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여기 가운데라고 보고 이때 여기에 뭐가 있으며 W가 있으며 여기에 F가 있다 이거죠. 당연히 아까 공부했던 식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더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더라? B라고 한다면 그죠? 이번엔 일의 원리가 아니라 뭐로 체크하겠다고? 돌림힘으로 체크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회전축으로 어떻게 한다고? 두 개의 돌림힘이 평형에 이르를 거다 이거지. 됐어요? 그게 뭐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그죠? 그러면 이쪽 반시계부터 해볼까요? W 곱하기 A는 어떻게 한다고? F 곱하기 B이면 얘는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갔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돌림힘 평형이라고 한다.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그럼 지렛대에서 돌림힘의 평형으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 이 돌림힘을 체크할 수 있다. 오케이 말이? 두 번째. 그런데 얘는 회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으면 뭐도 있는 거죠? 힘의 평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평형을 볼 건데요. 힘의 평형은 뭐냐? 잠깐만. 선생님 둘 다 중력 방향으로의 힘이네요. 그죠? 그러면 중력 방향 반대로의 어떤 힘이 필요하죠? 맞아 안 맞아요? 그 중력 방향 반대로의 힘이 요거라고. 맞지? 맞아요? 이 지렛대의 무게를 무시하면 요놈 뭐야? 스몰 f라고 하죠. 받침점이 지렛대를 떠받치는 힘. 그죠? 이것과 뭐라고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갔죠? 즉 W 더하기 F는 뭐라고요? 스몰 f. 이걸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 이렇게 돌림힘도 평형이고 힘도 평형인 경우,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모두 뭐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 우리 이 구조물의 안정성이 높다 이런 말들을 써요. 건축이나 뭐 토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걸 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역학적 평형 상태. 이 역학적 평형을 잘못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큰일 난다. 건물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게 지렛대에서 한번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어요. 그죠? 돌림힘이 재미있죠? 와, 이 영혼 없는 대답들 뭐예요? 맞아요. 뭐 이거 뭐야?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자. 움직도를 해볼게요. 우리 1학기 때도 움직도를 되게 싫었죠? 네네, 움직도를 되게 싫지 않았어요? 음식도를 힘에 분산시켜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렇죠. 그 정도로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도로는 뭐 했다고요? 힘의 양을. 그쵸. 힘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고정도르래하고 움직도르래. 자, 고정도르래. 어떤 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내가 힘 F를 줬어요. 자, 얼마만큼의 F를 줘야만 얘가 안 움직일까요? 그렇죠. 이 물체의 무게만큼 줘야 돼.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고정도르래는 이게 뭐가 똑같지? 그렇죠. 거리가 똑같거든. 이해 가셨죠? 오케이.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움직도르래 갑니다. 움직도르래는 뭐냐? 자, 움직도르래에서는
자, 요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해했죠? 내가 얼마 줄 거냐면 F를 줘서 얘를 들고 있으려고 해. 됐죠? 예.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지름 딱 잡았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럼 내가 여기 F를 줬을 때 반대쪽에도 뭐가 생기죠? 장력 T가 생기죠? 얼마만큼? F만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W는 EF예요. 근데 왜 반대쪽에 F만큼 생기죠? 그게 돌림인 평형이에요. 짝힘이라는 거죠. 짝힘. 예, 짝힘. 자, 돌림인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둘 다 R로 같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 F와 이쪽 뭐 F 다시라고 할게. 이 F 다시가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회전하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회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아야죠. 됐죠?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도로래가 올라오기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힘의 평형을 가지고 얘는 이제 돌림힘의 평형으로 F를 알았으니까 힘의 평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W는 F 두 개의 합이다. F 두 개의 합이다. 즉 EF이다. 그러면 F는 얼마만큼 든다? 2분의 W만큼 든다. 그러니까 무게를 반만 가지고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무게의 반의 힘을 가지고 뭘 들어 올릴 수 있다고요?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축바퀴예요. 축바퀴. 축바퀴가 뭐냐면 이런 건데요. 축바퀴가 이게 작은 뭐가 있고 축이 있고 큰 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야. 작은 축에다가 뭘 매달고 물체를 매달고 내가 큰 축에서 C를 F로 잡아 당기는 거죠. 요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거 옆으로 봤을 땐 이런데요. 이걸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두 개의 뭐가 있는 거야? 두 개의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뭘 매달고 물체를 매달고 큰 쪽에서 F로 당겼을 때 됐죠?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가운데 중심점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라고 하면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라고요? B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W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W 곱하기 A는 돌림인 평형 W 곱하기 A는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의 힘은 시계 방향의 힘 F 곱하기 B와 같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따라서 F는 얼마나 덜 들 거냐? F는 뭐분의? B분의 AW. 근데 요 B분의 A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죠? 예. 그러니까 원래의 W보다 뭐야? 작은 힘으로 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크면 클수록 그렇죠.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물체를.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327하고 328에서 뭐에 대해서 배운 거야? 중요한 내용들,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할 만한 주요한 내용들에 관해서 쭉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체크해 봤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구조물의 안정성은 역학적 평형만 문제이냐? 아니다 이거지. 좀 더 다른 문제도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누가 안정하다라는 거, 그죠? 우리 굉장히 슬픈 땡땡호에 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죠? 그쵸? 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지. 됐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불안정해 보이나요? 만약에 왼쪽 게 불안정해 보이시면
이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거라서. 알겠죠?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왼쪽이 안정돼 있고 오른쪽이 불안정해 보여요. 맞죠?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내 무게중심 때문입니다. 잘 봐요. 무게중심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각 변에 수선의 발을, 그렇죠.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선의 발의 그렇죠. 중심,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쯤. 자, 무게중심이 어느 게 높죠? 오른쪽 게 무게중심이 높죠? 그럼 얘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뭐라고? 안정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하다. 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오늘 선배, 형, 언니, 누나들이 수능을 보는 날이잖아요. 그죠?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지. 이제 막 교문에서 막 울고 있다고요? 예. 부럽다. 미자 누나. 우리 미자 잘 봤을라나 진짜? 그죠? 예. 내가 불안해서 그런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예, 진짜 내가 불안해서 죽겠다. 아무튼간에 우리 오미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오미자 화이팅. 알지? 내가 오미자 그러면 화이팅. 오미자 화이팅. 나 진짜 어떡하냐.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전쌤 강의는 계속해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